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제 도이체방크 때문에 어제 유럽은 크게 좀 밀렸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헤쳐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은행권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0.6, 0.1,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그치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한 6거래일 정도 꽤 오랜 시간 동안 32,000선을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점점 4,000포인트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은행주들이 안 좋을 때 반사적으로 이런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수혜를 받았던 것이 기술주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기술주 쪽에서는 차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4% 밀렸고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했던 나스닥 지수 결국에 11,768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하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평균 0.5% 올랐다가 탄력이 약간 줄어들게 되면서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상승했던 섹터들이 더 많았다라는 점 좀 특징이 되겠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7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2.1%, 1, 2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은행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반영하듯이 금융 섹터도 1.4% 올랐고요. 산업재, 소재 전반적으로 우려가 조금은 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한 것처럼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관련된 성장주들이 약간 좀 부진했고요. IT 쪽에서도 대형 IT 종목들이 구글을 중심으로 약간은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점. 하지만 여전히 국채금리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도 부동산이 좀 개선되는 모습은 이날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하단부터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은행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날 이제 대형 은행주들은 많게 올라간 건 한 4.9% 올랐고요. 한 2% 이상의 상승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도 지금 특정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상승세를 좀 강하게 띄었고 전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소형 은행주 쪽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다른 중소형 은행이 지금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업무도 다시 재개되고 부담되는 우려들도 많이 사라졌다는 분석 속에서 이날 퍼스트 시티즌스는 인수를 하는데도 이제 58%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11%, 14% 상승을 하는 중소형 은행들의 흐름이었었고요. 이러한 흐름은 대형 은행까지도 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9%로 제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 밑에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모두 다 한 3에서 적게 오른 게 한 2.8%니까 전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게 도이체방크인데요. 이제 도이체방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4.7%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역시 우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려가 준 만큼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IT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죠. 한 종목도 빼지 않고 다 하락을 약간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I 챗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여태까지 나왔지만 이걸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밀렸던 내용인데요. 자, 구글이 2.8,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1.5, 마이크로소프트 1.4 이렇게 좀 다른 종목들에서 많이 밀렸고 특히 구글이 더 많이 이렇게 2.8까지 밀렸던 거는 반독점 소송. 참 지겹죠. 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되게 되면서 구글이 더 많이 밀렸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부진했습니다. 뭐 제조업체, 장비업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특히 오늘 국내에도 조금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비메모리가 한 1% 밀릴 때 이런 메모리 쪽이 한 2% 이상 밀렸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미국 정부 쪽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된 지원금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심사를 예전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지원받기가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환경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로 부진했고요. 이와 좀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0.9%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들 중에서도 램리서치 정도가 가장 많이 밀렸는데요. 1.2% 밀리면서 확실히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더 부진했습니다. 자, 이 밖에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PCB 관련된 생산 능력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방 생산법을 발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었습니다. 알리바바가 0.9% 하락을 했고요. 징돈닷컴 1.2%, 네디즈 1.1%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 챗봇 공개를 했었는데요. 공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출시를 좀 연기하고 비공개 회의로 지금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중국 종목들보다 더 많이 밀렸습니다. 2.2% 하락 마감합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정말 이번 은행권 문제에 또 중심에 섰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강하게 반등 줬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11%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더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당국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호재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옛날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적격 금융기관에 1년 동안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더 해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좀 더 은행권에 대한 미국의 이런 커버해주는 모습이 좀 강화되니까 심리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3달러 후반까지 일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대형 IT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바이낸스, 모두 다 좀 하락을 했는데, 우선 은행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반사 수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이 조금 더 이날 시장에서 매도세를 더 키우게 하는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7.8% 하락을 하면서 6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우려가 줄어든 것 같아요.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데 따라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큰 폭 반등한 점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저지했고, 시장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VIX 역시 4.7%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5%가 넘는 급등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회사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자오 청펑을 비롯해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 CCO를 제소했다는 소식이 오늘 가상화폐 가격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CFTC 측은 이들이 미국의 사용자들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호객 행위를 했고 자체 규정을 뒤엎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무력화했으며 큰 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국의 계좌 추적 등의 정보를 이들에게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은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은행 상품과 관련해서도 이런 은행권에 대한 우려들은 좀 번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상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BOB가 은행업 위기 속에 머니마켓 펀드, 즉 MMF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MF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단기 실세 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용 상품인데요. 이는 고객의 돈을 끌어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 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 것이 보통이며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괴리율에 이를 때까지는 펀드 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장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BOB 측은 MMF의 경우 지난 4주 동안 3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해 설정 잔고가 5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은 매도세를 의미한다며 결국 은행이 긴박한 상황에서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출과 중소기업 낙관론의 축소로 이어지며 고용시장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은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좀 일부는 좀 축소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은행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률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대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진보와 번영을 보장해온 거의 모든 경제력이 고갈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2022년부터 30년 사이 전 세계 잠재적인 GDP 평균 성장률은 연간 2.2%로 이것은 금세기 첫 10년간 우세했던 비율에서 3분의 1가량 감소한 것이라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올 가을 2000년부터 2010년간 연 6%에서 앞으로 10년간은 연 4%로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이번 하락은 세계 금융위기 또는 경기 침체로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 올라 연평균 2.9%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는 이를 위해 각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 지향적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월드뱅크는 지난 1월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작년 6월에 전망치였던 3%보다 1.3%포인트 낮춘 1.7%로 하향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다뤄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퍼스트 시티즌스 뱅커 쉐어스가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레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의 주가가 오늘 무려 53%가 폭등한 895달러 6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 예금보험공사 FDIC는 퍼스트 시티즌스가 165억 달러의 SVV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은 720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수 가격이 약 77% 할인된 것으로 17개의 SBB 뱅크의 지점은 퍼스트 시티즌스의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문을 열게 됩니다. 한편 퍼스트 시티즌스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091억 달러로 미국 내 상업은행 순위 32위며 이번 인수를 통해 약 25위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케이스 실러의 1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1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약국체인 월그린스 부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캘메인 푸스, 데이브 앤 버스터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매코믹 앤 컴퍼니,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비아디코 LTD, 코앤메인잉크, 그리고 푸트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좀 더 미국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던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제 도이체방크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선 독일이 1.1%, 프랑스 0.9, 그리고 영국도 0.9% 이렇게 반등을 일제히 줬습니다. 역시 불안감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시장에 그대로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경계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 분석가들 말에 따르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은행권 얘기 말고 좀 찾아보니까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에 시장 환경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5개월 정도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경제 지표도 지수들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무려 5.1%나 급등을 하면서 60달러 선을 완전히 넘기는 모습입니다. 72.8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예, 아무래도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줄다 보니까 수요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라크 쪽에서 원유 수출을 일부 지역에서 중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까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재료가 이날 유가를 좀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0.5% 올랐습니다. 이날은 구리뿐만이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아연 이런 종목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줄죠. 이제 그러면서 금값이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반대로 수익률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소은행들에 관련해서 우려가 하나 있었었는데 예금 인출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도가 약간은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